노동자 권리를 인정받은 CJ 대한통운 계열 택배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계약 해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광주에만 100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택배 영업소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명단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가 다시 도마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게 한 발 더 다가서려는 광주 MBC 뉴스. 오늘은 택배 노동자 문제를 집중해서 다룹니다. 택배 노조를 만들어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했는데 돌아온 답은 집단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띠를 두른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업소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에게 달랑 문자통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해고 통보를 받은 택배기사는 36명. 이들은 CJ 대한통운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는 택배 배달 영업소로부터 물품을 받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이들은 최근 정부로부터 노조 인증을 받은 뒤 4대 보험 등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자 영업소 측이 일방적으로 집단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36명의 해고 상황은요, 저희들의 어떤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CJ 대한통운이 지금 같은 영업소 체계로 한다 하면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소 측은 택배기사들 모두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4대 보험 등 노동자 대우를 해주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적은 수수료만 받고 있는데 4대 보험까지 들어준다면 도저히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또 이렇게 뭐 노조 뭐 해가지고 뭐 또 노동자 대우를 해달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뭐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업소가 통보한 집단 계약 해지는 3월 말, 이제 채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택배업계의 이런 불합리한 구조는 CJ 대한통운만이 아닌 전체 택배업계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든 건데 노조에 가입한 기사들은 영업소 눈치를 보며 앞서 보신 것처럼 계약 해지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이번 CJ 대한통운의 한 영업소에서 일어난 집단 계약 해지는 택배업계에선 놀랍지 않은 사건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택배기사들의 노조를 인정한 뒤부터 CJ 대한통운뿐 아니라 대다수 대리점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르게 가입한 사람들이 많아요. 노조 가입할 경우 너하고 계약 해지하려다 그런 식으로 많이 압박이 들어오죠. 노조에 가입한 택배기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4대 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며 교섭에 나서고 있지만 진척은 없고 영업소들과 크고 작은 갈등만 빚고 있습니다. 교섭을 하자고 하면은 응하지도 않고 법에서는 계속 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인정을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택배기사들이 자신들의 업무도 아닌 택배 분류 작업에 임금도 못 받고 하루에 7시간 정도씩 동원되는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기업과 이 가맹점, 센터는 엄청난 우월적 지휘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모기업인 CJ에서 노사관계를 방치하는 거고요. 택배 기사들이 소속된 이른바 영업소는 CJ 대한통운 영업소 50여 개, 한진택배와 롯데택배가 각각 10여 개 등 광주에만 100여 개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앞선 리포트를 보니 상황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데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은 기자, 네. 앞선 기사에서 특수고용자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네, 특수고용직이란 노동계약이 아닌 용역, 도급 등의 형태로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네. 한마디로 개인 사업자라는 얘기인데요. 네네. 택배기사뿐만 아니라 보험 설계사와 학습지 교사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네. 예전까지 특수노동자는 노동자 신분이 아니어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수고용직의 문제는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왜 네. 또다시 문제죠? 택배기사들이 노조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네.
택배노조는 지난 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네. 특수고용직 노동자 가운데 처음인데요. 이 노동자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현재 속해 있는 CJ 대한통운 대리점들에게 교섭 등 노조 활동에 나선 겁니다. 네. 대리점 업주들은 노동법 등 아직 따져볼 문제가 남아있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택배기사들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하루 일과가 수치로 나온 게 있죠? 네. 지난 2016년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네. 택배기사 4명 가운데 3명은 주 70시간 이상 근무했고요. 주 90시간 이상이라는 택배기사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네. 근로기준법 기준이 주 40시간인 것을 고려하면 2배 정도는 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한 택배기사 대다수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따로 휴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아주 많이 힘들군요. 네. CJ 대한통운 등 택배회사에서 기사들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 있습니까? 네. CJ 대한통운의 정확한 답변은 교섭과 직접 고용 문제에 대해 현재 드릴 말씀이 없다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네. 자신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다른 택배업체로 파장이 확산될 수 있는 거니까 네. 다분히 이를 의식한 듯한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노조로 인정한 만큼 CJ 대한통운 등 택배업체들이 교섭을 계속 거부하기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뭔가 서둘러서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군요. 네. 네. 송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어렵게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가 했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편법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광주시는 뒤늦은 발목 잡기라며 올 상반기 안에 예정대로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계획대로라면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올 상반기 안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운천 저수지까지 2.89km에 걸쳐 우선 착공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윤장현 시장 임기 안에 착공을 하기 위한 꼼수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 착공을 밀어붙이기 위해 구간 쪼개기란 편법을 동원해 자체 환경영향조사라는 요식행위만 치르고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는 겁니다. 4.5km 1단계 구간에서 우선 착공하기로 했던 것을 최근 2.89km로 구간을 쪼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있다. 또 2호선이 건설되면 연간 운영 적자가 1,4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뒤늦은 발목 잡기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착공 구간을 2.89km로 잡은 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일 뿐 상반기 착공을 위한 무리한 사업 강행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지하철은 교통약자를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2년 전 윤장현 시장이 다수 시민의 뜻에 따라 임기 내 착공을 밝힌 만큼 재검토는 행정적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이 2호선 건설을 해야 된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2016년 1월에 2호선 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다시 불거진 2호선 논란. 더욱이 일부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재검토론을 내세우고 있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아파트 화재로 숨진 3남매 사망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친모의 부조의로 인한 실화로 결론 내렸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실수로 아파트에 불을 내 3남매를 숨지게 한 친모 23살 정모 씨에 대해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담뱃불을 이불에 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화재 감식과 현장 검증 결과 이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화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과수 부검과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광주시장 당내 경선 출마 예정자 1명이 발송한 신년 문자 메시지가 신규 당원들에게 집중 발송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조사단을 광주에 급파했습니다. 또 다른 출마 예정자들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 일부도 신규 당원에 발송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진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원 명단 관리에 사용됐던 컴퓨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중앙당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민영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노동계 출신 부시장과 관련해 논란이 있지만 신선한 선택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민 청장은 윤장현 광주시장의 선택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계 표를 의식한 점이 있지만 고위직 공무원만이 부시장을 맡아야 한다는 공직사회의 고정관념, 유리천정을 깬 것으로 긍정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